안녕하세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 관련 법령을 보면 형법에서는 제307조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70조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판례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 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했고, 사실의 적시 행위는 시간,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라고 했고,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했고,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사실의 적시는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라 했고, 동장인 피고인이 동주민자치위원회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제 열린 당산제 행사에 남편과 이혼한 갑도 참석을 하여 이에 대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갑에 관한 과거의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산제 참석과 관련해서 갑이 이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서 갑의 당산제 참석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표현하고 있을 뿐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 표현이라고 무조건 명예훼손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 바,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좀 어렵지만 둘 다 명예훼손죄가 되더라도 의견 표현이 죄가 좀 가볍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소비자 보호 관련 법을 보겠습니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에서 사실 적시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위법성의 조각이란 위법성을 배척한다는 의미입니다. 헌법 제124조에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 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라고 했고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는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소비 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판례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재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라고 했고 잡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한정이 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해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우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라고 해서 사실 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니고 여기에서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 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 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소가급 적용을 폐지할 것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지병이 있어도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셔야 했다 라는 표현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회사 대표인 피해자가 주도하는 술자리에 참석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음주 양과 속도를 조절하기 어려웠던 상황과 당시 느꼈던 압박감에 대한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묘사로 이해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이 포함된 전체 글을 게시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당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던 소위 직장 갑질이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에도 존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게시글이 다소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글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데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했고, 작업장의 책임자인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작업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직원 5명이 있는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경과 보고를 요구받으면서 과태료 처분에 관한 책임을 추궁받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갑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애초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와 같이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질문을 받게 되자 이에 대답하던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 내용과 경위, 동기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인 갑으로부터 사기 범행을 당했던 사실과 관련해서 같은 학교 동창 10명이 참여하던 단체 채팅방에서 갑이 네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건방에서 몇 개월 살다가 나왔다. 집에서도 포기한 해다. 너희들도 조심해라.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시글을 채팅방에 올린 동기나 목적에는 자신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힌 갑을 비난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갑으로 인하여 동창 2명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실에 기초하여 입과 교류 중인 다른 동창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게시글의 말미에 그러한 목적을 표시하였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좀 어려운 문제라서 명확하게 어느 게 답이라고 정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시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갑 시공사가 누수 부분을 요청한 지 3개월이 지나도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터넷에 게시를 하려면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경험을 기술하고 비방 대신 의견을 기술하고 제일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특히 강조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갑 시공사에서 건축 작업을 한 후에 누수를 발견하고 매달 며칠 누수 수리를 요청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 수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해준다고 2번을 약속했는데 아직 시간이 안 되는가 봅니다. 저는 이 시공사에서 수리 요청에 대한 대응이 늦어서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시공사의 저의 경험을 다른 분들이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게시한 글이 진실이다 라는 근거를 제출할 준비를 미리 해두고 진술서를 작성해 둡니다. 진술서, 저희 갑 시공사에 대한 글은
갑 시공사에 건축을 맡긴 후에 시공사의 일 처리에 대한 저의 의견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다른 분들이 건축을 하고자 계획을 하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작업을 진행할 때 저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불편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게시한 글로 갑 시공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글은 아님을 진술합니다.